안녕하세요. 왕초보 회계 강의 맡게 된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우선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회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회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막연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가 뭐냐면 돈 계산하는 거예요. 돈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그리고 차비도 쓰고 밥도 사 먹고 그리고 예금 뭐 부동산 같은 거 차도 사고 뭐 재산도 모으겠죠. 빚도 지고 은행 대출도 받고 등등등등 이러한 개인적으로 가계부 쓰는 것 요것을 기업에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회계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돈 계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어렵다는 인식을 계속 갖게 되면 회계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요. 회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살펴봤듯이 실생활에서 돈 계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생활의 용어라든가 한자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회계에 응용해서 이해를 하면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생활에서의 돈 계산을 기업에서 수행하는 거고 회계를 처음 접할 때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개념들이 생소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생활의 용어 그리고 한자 뜻풀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계 원리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회계라든가 세무를 해보지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웬만한 중소기업 회계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계라든가 세무 전공을 안 해도 심지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서도 몇 개월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서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계라든가 대학교에서 회계 세무 전공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 같이 어려운 회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계라든가 세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뭐 취업 잘 돼요? 전망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경영할 때 회계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을 하든지 어느 사업이든 어느 업종이든 간에 회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계산 다루는 이 회계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경우든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고 몇 개월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면 회계는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관련해서 뭐 조언해 줄 거 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리를 못해도 요리책이 잘 나와 있죠. 레시피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길을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게 되면 길을 잘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전산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전산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딱 맞게 잘 입력만 몇 가지만 잘 입력만 하면 회계라든가 세무 업무를 충분히 쉽게 활용을 하고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부할 내용들은 좀 많아요. 공부할 내용들은 좀 많은 거지 회계 원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계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자, 회계에 대한 접근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회계에 대한 쉬운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용돈기입장 쓴 거 그리고 이제 커서 가계부 쓴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하면 되는데 기업에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계다라는 건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랬을 때 회계의 목적이 뭔가라고 보면 여러분들 영화 보면 놈놈놈 아시나요? 좋은 놈, 나쁜 놈, 뭐 이상한 놈 이렇게 놈놈놈 세 놈을 찾아요. 회계에서는 5가지의 돈을 찾습니다. 5가지 돈 계산하는 게 회계인데 첫 번째 번 돈이 있어요. 번 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고 월급 받죠. 그리고
편의점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해서 잡수입을 얻죠. 이 월급 받고 알바하는 이 부분들이 기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익이라는 얘기를 써요. 수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번 돈을 우리는 회계상 수익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5가지 돈 뭐냐? 일단 수익을 파악하자는 얘기고요. 돈 벌기 위해서 쓴 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뭐 식대, 밥값도 들어가요. 차비도 들어가요. 뭐 책도 사봐야 돼요. 뭐 소모품 같은 것도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쓴 돈을 뭐라고 하냐면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든지 아니면 손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남은 돈으로 재산을 모으겠죠. 이 모은 돈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예금을 가입한 거 그리고 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은 돈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 이것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은 돈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예요? 빚진 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갚을 돈 뭐예요? 자, 카드값도 갚아야 돼요. 그리고 대출, 은행 대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빚진 돈이라고 하는데 이 빚진 돈을 회계에서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순수한 내 돈이 돼요. 이 순수한 내 돈을 회계에서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회계가 뭐냐라고 하면 5가지의 돈 계산하는 거예요. 번 돈, 쓴 돈, 모은 돈, 빚진 돈, 그리고 순수한 내 돈, 이 5가지를 파악하자라는 게 회계의 목적이고 의의입니다. 그랬을 때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이 5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이 단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죠? 수익이 뭐라고요? 번 돈이고 월급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수입을 생각하면 돼요. 비용이 뭐라고요? 쓴 돈이다. 식대다. 차비 쓴 거 등등등 여러 가지 비용 쓴 거 요거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산이 뭐라고요? 자산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금 들고 집 사고 차 사고 한 등등등등 이 부분들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부채는 뭐냐면 카드값 낼 거, 대출 받는 거 등등등등 갚을 돈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가지 단어는 회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수익과 비용, 번 돈, 쓴 돈, 그래서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 부분을 계산할 때 이것은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좋아서 잘 나왔어 못 나왔어 라는 학업 성적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회사는 뭐를 해요? 경영을 해요. 그래서 경영을 해서 성과가 얼만큼 났느냐 이 경영 성과라고 해요. 수익, 비용, 이익 또는 손실 이 부분을 경영 성과라고 하는데 이 경영 성과를 어느 서류에 나타나냐면 손익계산서라는 서류, 레포트 보고서에다가 나타냅니다. 이것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간단해요. 그냥 손익,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 표다. 뭐요? 수익과 비용, 그래서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계산한 표가 손익계산서예요. 경영성과죠. 그리고 우리가 5가지 돈 중에서 뭐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을 생각하자고 했죠. 자산, 부채, 자본이 뭐예요? 재산의 상태예요.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예금집 차량 또는 빚진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재산 상태죠. 이 재산 상태를 회계에서는 재무 상태라는 얘기를 해요. 재무 상태 또는 재산 상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낸 표 보고서를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의 상태를 나타낸 표. 그래서 그게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 상태표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회계의 의의가 뭐냐면 5가지 돈 계산하는 거다. 5가지 돈이 뭐냐? 번 돈, 쓴 돈, 모은 돈, 빚진 돈을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해서 요것들을 뭐예요?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하자라는 게 회계의 목적이고 의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회계 관련해서 주요한 공식이 나오는데 주요한 공식이 뭐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비용을 더 썼다. 그러면 우리는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더 크게 되면 우리는 손실이라는 것은 회계라는 것을 몰라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별표시도 해놨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또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이 개념. 이 개념이 굉장히,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계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또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라는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쉽게 더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 많은 문제들을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또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이에요.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값이 5억인데 내가 이 집을 사는데 은행 대출을 얼마 받았냐면 2억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 순수한 재산은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초등학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3억 원이 나오죠. 5억에서 2억을 빼니까 3억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들도 산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흔히 오해하는 게 회계를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회계에서 나오는 계산의 문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뭐 산수 수학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정도만 할 수 있어도 회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수학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회계의 의, 목적 5가지 돈 계산하는 거고 요 주요한 공식이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 나타나느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냅니다. 요 정도 개념이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기본적인 사항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고 문법을 알아야지만이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게 회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단어는 개정 과목을 학습을 하는 거고 문법은 복식보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회계가 뭐라고 했어요? 5가지 돈 계산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요? 번 돈, 쓴 돈, 모은 돈, 빚진 돈, 순수한 내 돈. 진짜 내 돈. 이 뭐야?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요 5가지 돈 계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요? 회계가 뭐냐? 5가지 돈 계산. 이 5가지를 우리는 계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5가지 안에도 수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수익 번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번 돈에는 월급도 있고 아르바이트 수입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서 판매해가지고 버는 돈도 있어요. 등등. 그렇죠? 이 수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 것처럼 회계에서도 이 수익에 속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수익에 속하는 항목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정 과목. 그러면 낯선 용어가 나왔네요. 계정과 계정 과목. 이건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 파일들을 많이 작성을 하겠죠. 이 파일들을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파일들을 그냥 바탕화면에다 죄다 다 깔아놓지가 않아요. 그러면 찾기도 어렵고 관리도 안 되고 또 잃어버리고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폴더라는 방을 만들죠. 폴더라는. 즉 여러분들이 폴더를 쭉쭉 만들어 놓고 이 폴더 안에 유사한 파일들을 넣어놓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이것을 회계에 응용시키면 이 폴더의 개념이 계정이고 이 계정에 속하는 이 폴더 안에 집어넣어야 될 파일들 관련되는 파일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계에서는요, 회사가 사업경영을 하다 보면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을 해요. 이 수많은 거래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해서 계정으로 딱 폴더로 딱 계정으로 나눠 놓고 이 계정에 또 속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정은 폴더로, 그리고 계정 과목은 파일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우선 수익 계정. 수익 계정에 속하는 항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쭉 많아요. 뭐 상품을 판매한 수익도 있고, 제품을 판매한 수익도 있고, 서비스 뭐 일을 해준 수익도 있을 거고요. 일해주면서 돈 번 것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같은 거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고 이자 받는 이자 수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자비익 같은 것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회계도 잘하려면 계정 과목을 명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계정 과목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비용에 속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밥값, 차비, 주유비, 뭐 도서구입, 사무용품 구입비, 뭐 대출이자 나간 거, 세금 낸 거 등등등등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비용처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처럼 회계에서도 상품,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매출하는 데 들어간 원가 이것들을 비용이라고 하고요. 뭐 직원들 쓰게 되면 인건비 나가야 되죠. 이걸 급여라고 얘기해요. 사무실 빌려 쓴다 그러면 임차료 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료 수익이 생기겠지만 내가 새 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나는 임차료라는 걸 내야 되겠죠. 임차료도 있을 거고 여비 교통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 비용 나가겠죠. 회사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만나서 접대도 해야 될 거예요. 또는 직원들 뭐 식대 같은 거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세금과 공과금 같은 것도 많이 내겠죠. 뭐 재산세도 내고 뭐 자동차세도 내고 뭐도 내고 하겠죠. 아니면 사무실 내에 뭐 소모품 같은 거, 뭐 복사용지 같은 거, 뭐 볼펜 같은 거 등등등등 이런 소모품비 이런 게 나가겠죠.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가 비용이에요. 이게 비용 항목이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나 또는 손실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모은 거 갖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재산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자산이라고 해요. 아하. 요거 잠깐 얘기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흔히 오해하는 게 재산이라는 말하고 자산이라는 말하고 헷갈리는데 회계에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등식이라고 했죠.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재산이라는 말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뭐냐면 재산은 자본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집값이 5억 원이었어요. 은행에 대출 받은 게 3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순수한 내 재산은 당연히 2억 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2억 원이 재산이라는 말이고 재산과 자산이라는 말은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여하튼 회계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세 번째 단어 모은 돈이라는 자산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집도 있어요. 차도 샀어요. 예금도 들었어요. 또 때로는 친구들이라든가 친척한테 빌려준 돈도 있을 거고 주식 같은 거 살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자산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업에서도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매출 채권이라고 했는데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돈을 안 받았어요. 외상으로 판매했다는 얘기죠. 외상으로 매출을 했는데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것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채권이 왜 생겼어요? 매출하느라고 채권이 생긴 거예요. 매출 판매하느라고 채권이 생겨서 매출 채권. 즉 매출하면서 받을 돈이 생겼다. 나중에 돈 받을 거예요. 이 매출 채권에 속하는 게 외상 매출금도 있고 또는 받을 어음에서 내가 어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만기되면 은행 가면 돈으로 찾을 수 있는 거. 요게 받을 어음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뭔가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미수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것을 대여금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상품과 제품도 있죠. 팔 물건들. 토지 건물도 있고 비품도 있고 뭐 내가 임차하면서 임차 보증금 낸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개념, 이 용어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자산만 있나요? 부채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빚진 돈, 갚을 돈을 우리는 부채 또는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뭐라고요? 단어 공부인데 개정 과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외상값도 있죠. 대출 받은 돈도 있어요. 또 신용카드 마구마구 썼어요. 갚을 돈이에요. 이것들이 기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매입 채무, 요거하고 반대가 되겠죠. 매출 채권은 매출을 하면서 받을 돈이 생긴 걸 매출 채권이라 하는데, 반대로 사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매입을 하면서 내가 상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매입하면서 채무, 갚을 돈이 생겼어요. 아직 외상으로 사왔다는 얘기죠. 갚을 돈, 외상 매입금 또는 지급어음. 내가 어음을 주고 나중에 갚으려고 어음 주는 거. 지급어음.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을 매입 채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아직 안 갚았어요. 미지급금 같은 거. 야, 이번 달 월급 다음 달에 줄게 라고 해서 미지급금 같은 거 있고요. 아니면 카드값 다음 달에 낼게. 뭐 이런 부분들 미지급금으로 분류를 하면 돼요. 은행에서 차입하는 돈들도 있을 거고, 임대 주면서 내가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나중에 돌려줘야 되겠죠.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임대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 부채에 속하는 개정 과목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순수한 내 돈. 자, 자산은 내 거, 부채는 네 거, 자본은 순수한 진짜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수한 내 돈인데 이 자본은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투자한 돈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번 돈을 합하게 되면 자본이 개념이 될 거예요. 여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합시다. 자본은 뭐라고요?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사업 시작할 때 투자한 돈하고 그동안 사업하면서 번 돈이 자본인데 이 자본의 계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개정 과목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회계를 잘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